카를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예언자, 인류를 구원하려다 파멸시키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자 자본주의의 예언자 카를 마르크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본론이라는 거대한 책을 썼을까요? 그의 극적인 삶의 전환점과 충격적인 에피소드, 그리고 그의 사상을 둘러싼 극과 극의 평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의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개신교로 개종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당시 유명한 철학자였던 헤겔의 사상에 심취했고 독일의 청년 헤겔학파의 일원이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와의 만남이다. 그는 1844년 파리에서 엥겔스를 만났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했고 평생 동안 그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했다. 엥겔스의 후원이 없었다면 자본론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동생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 그는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썼다. 1848년 유럽 전역을 휩쓴 혁명의 해. 발표된 이 선언문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라는 유명한 구호로 끝맺는다. 이 선언문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문은 전 세계의 혁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가족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글을 쓰고 연구하는 데 몰두했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그는 엥겔스의 후원에 의지해 살았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그의 아이들 중 셋은 가난과 질병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식들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이처럼 그는 인류의 구원을 외쳤지만 자신의 가족은 돌보지 못한 나약한 인간이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일화는 그의 사생아에 대한 것이다. 그는 가정부와 사이에 사생아를 두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엥겔스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꾸몄다. 훗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위대한 사상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사생활을 가진 인물로 비난받았다. 이처럼 그의 삶은 사상적인 위대함과 도덕적인 결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본론을 완성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는 매일 아침 영국 박물관에 가서 자본주의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연구했다. 그는 자본론 한 권을 1867년에 출판했고 나머지 두 권과 세 권은 그가 죽은 후 엥겔스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과 착취 구조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의 사상은 역사적 유물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은 20세기 초 러시아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의 사상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카를 마르크스는 1883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나의 사상은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의 사상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독재와 폭력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마르크스주의는 인류를 파멸시킨 사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카를 마르크스는 인간의 삶과 사상적 신념 사이의 끝없는 투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의 삶은 세상을 구원하려던 꿈이 어떻게 끔찍한 현실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드라마였다.